안녕하세요. 아십니까? 이 마이크를 쓰고 하라는데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들리세요? 진행할게요.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받으셔서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제 1, 2월 달에는 원래 이제 8주 과정인데 마지막 주가 이제 이 동영상으로 강의를 했죠. 그죠? 감정평가. 그쪽 감정평가 파트에 동영상으로 들었고 3, 4월 달에는 9주 과정이에요. 9주 과정. 그래서 저번 주도 이제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총론 파트를 저번 주에 했거든요. 그 동영상을 들으시면 되고요. 오늘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경제 파트입니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책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페이지 80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80페이지 피시게 되면은 80페이지 피시게 되면은 오늘 할 부분이 부동산 경제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쪽 파트 이제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부동산 경제론 파트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밑에 핵심 개념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맨 밑에? 거기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 공급 에서가 하나가 나오고, 자, 유량이 있으면 저량이 있죠. 요거. 그래서 거기서 하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 그 다음에 탄력성과 이에 따른 균형 가격의 변화에서 시험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공급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은 한 세 문제에서 한 네 문제 정도가 그 출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 파트는 나온다면은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부동산 경기 변동하고 거미집이론이라는 게 있죠. 거미집이론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거미집이론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도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인데, 수용급에서는 계산 문제가 한 두 문제 정도가 나와요. 두 문제 정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업그레이드 강의니까 계산까지 한번 들어가 볼 겁니다. 들어가고 이제 경기 변동도 이제 단순 계산 방식이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혹시 다음 주서부터 기출 특강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아마 기출 문제집이 이렇게 이제 해커스에서 나왔어요. 그죠?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가지고 우리가 6주 과정 기출 다음 오후 특강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기출 특강을 오후 특강을 이제 6주 과정으로 갑니다. 6주로. 그래서 중요 파트로 가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경제력 파트가 다음 주에 이제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주 배웠던 게 다음 주로 가니까 아마 공부가 또 잘 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책은 이걸로 가고요. 제가 이제 암기 노트식으로 그 주마다 이렇게 프린트를 나눠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고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81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81페이지 보시면은 부동산 수요의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나갔으니까 이제 1, 2월 달에 나갔던 것들은 이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 하는데, 수요는 파는 쪽이에요? 수요는 사는 쪽이에요? 사는 쪽이고, 일정 시점이 중요합니까? 일정 기간이 중요합니까? 기간, 유량이고, 자, 어떤 소비자가 제어와 서비스를 구매한 게 중요해요? 구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사전적이고, 자,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어야 돼요? 욕구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걸 유효수요라고 얘기를 했죠. 살 의사와 살 능력을 다 갖춘다. 그래서 잠재 수요가 아니라 유효 수요는 이제 금융 대출금도 포함된다. 유량이라는 자체 밑에 보시면 일정 기간이라는 단어가 있죠.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에 보시면은 무슨 양과 무슨 양이 비교가 돼 있죠. 유량과 저량. 여기서 시험 문제가 하나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프린트물 나눠드리는 게 이제 거의 기출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유량 저량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무슨 양과 무슨 양을 이제 비교할까요? 유량과 저량. 자, 여기를 이제 유리가 본다면 유량과 저량입니다. 유량과 저량을 비교했을 때, 자, 유량은 일정 시점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기간이죠. 그래서 일정 기간. 그래서 일정 기간을 나타내기 때문에 플로우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우리가 흐른다 이렇게 보고요. 플로우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저량은 일정 시점입니까? 일정 기간입니까? 시점이죠. 그래서 일정 시점. 그래서 일정 시점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스톡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스톡.
일단 편법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장 잘 나오는 게 소득이에요. 소득. 그러면 만약에 갑돌이가 1,000만 원을 벌어요. 1,000만 원을 번다. 그럼 갑돌이와 와이프가 연 1,000만 원 주면은 싫어하고 월 1,000만 원 주면 너무 좋아하고 하루에 1,000만 원 주면 막 쓰러지죠. 그죠?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기간.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명시를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자산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시점의 자산이 바뀔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약이라는 거는 현재라는 단어를 놓고 가요. 현재 자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수입 잘 나와요. 그럼 임대료 수입을 1,000만 원 벌어요.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기간에 따라 틀리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넣고, 나가는 이자 비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게 이제 임대료 수입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잘 나오냐면, 가격이라는 게 잘 나옵니다. 가격. 가치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시점에 따라 다릅니까?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다르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대 수입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대 수입이라는 건 그 땅의 임대 수입을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그냥입니까? 요거는 유량입니까? 유량이고 집가라는 건 따라서 토지의 가격. 그럼 가격이 나오면 항상 뭐예요? 이거는 절양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재고주택이 잘 나온다 그랬어요. 이미 기존에 있는 재고주택 같은 거는 그냥이에요. 절양이에요. 현재 재고고 신규는 기간이 필요하죠. 신규주택. 그러면 신규주택은 절양이다. 신규는 유량이다. 유량 이렇게 가지고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단기순이익이라는 것은 따라서 단기, 기간. 그럼 이건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간이니까 이건 절양이에요. 유량이에요. 유량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거래량. 그럼 주택 거래량이 100채 거래됐다. 자, 이 지역에 많이 거래됐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아파트의 생산량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의 생산량, 그래서 아파트의 생산량, 거래량 이런 게 나오면 다 유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량이라는 것은 인구가 잘 나와요. 인구도 그때그때 다르겠죠. 그죠? 다르겠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출제가 안 됐는데 이 자산이라는 자체는 내 돈만 있어요. 타인 돈도 있어요. 그 부채와 자기 자본이 우리가 이 현재 시점에서 이것도 이 절량으로서 이제 가야 되죠. 그래서 부채라든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 그래서 자본과 부채도 다 우리가 일정 시점으로 가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이 저자본이 좋아하시는 게 따라서 단기 1년 동안이죠. 그죠? 그래서 1년 동안에 이제 그 손익계산서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장부상에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산과 부채를 갖고 자본 갖고 따라서 대차 대조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시점에 따라 다를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제가 이렇게 가르쳤죠. 따라서 절량, 시점. 그럼 절량 나오면 기간 찍으셔야 돼요. 시점 찍으셔야 돼요. 시점 찍고 따라서 UFO. 하늘에 UFO가 떠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기출 특강도 가겠지만 거의 시험 문제는 기출 문제에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자, 요 세 가지가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다음에 재고, 자산, 인구, 가치 요 네 가지만 절량이고 나머지는 다 유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요 네 가지만 나섰어요. 그럼 많은 걸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적은 쪽을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적은 쪽을 암기는 않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서 재고, 자산, 가치, 인구, 유량이에요, 절량이에요. 절량. 요 세 가지, 네 가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약간 이제 편법을 쓰는데, 소위 야매라고 하는데, 야매는 일단 이론이 받쳐되니까, 현재라는 단어를 놓고 이제 가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야매를 가르쳐드릴게요. 저는, 자, 제자가 부인입니다.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이 이 제자분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따라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저도 어색해요. 근데 이제 이것만 암기하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차피 기출특강에 들어가면은 기출문제를 쫙 풀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요것만 절약만 아시면 기출이 다 풀려요.
아시겠죠? 그죠? 그자. 재는 뭐죠? 재고, 자는요, 자산, 가는, 가치, 얘는요, 부채. 부채는 아직 10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인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유량을 암기하시는 게 빨라요? 저량을 암기하시는 게 빨라요? 저량을 암기하시는 게 빠르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책에 보시면은 82페이지 가시면 핵심에 유량, 저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유량은 그냥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한 달 동안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1년 동안의 저수지로 이제 흘러나오는 그런 양을 얘기를 해서, 다음에 소득. 소득이라는 단어 있나요? 급여와 임금도 똑같은 거고, 임대료 수입도 똑같고, 순영업 소득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연간 이자 비용도 1,000만 원이 나가요. 많이 나가요? 적게 나가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근데 우리가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부채 서비스액 찾으셨어요? 자, 이건 기출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들어보세요. 일단 따보세요. 원리금. 내가 1,000만 원의 원리금을 낸다? 많이 냅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안 나와요. 시험 문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손익계산서도 아까 기간에 따르고 주택거래량 신규주택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따보세요. 소득, 급여, 수입. 자, 순영업 소득, 소득이 또 있죠. 연간 이자 비용, 그 다음에 거래량 신규주택, 그거만 이제 돼요. 그 다음에 저량은 일정 기간입니까? 일정 시점입니까? 시점. 그럼 현재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아까 따보세요. 가치, 인구, 자산, 재고, 요것만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부채는 아직 안 나왔어요. 재무상태표가 손익계 우리가 대차조표인데, 자, 그것까지 우리가 터치하진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자, 절 믿고, 유량을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저량을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저량. 그래서 떠보죠.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제가 뭐죠? 최고. 그 다음에 업체, 인구만 하시면 기출문제 다 풀려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저량을 찾으라 그랬죠?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떤 게 저량이겠어요? 불러보세요. 재고, 자산, 인구. 세 개가 되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제가 1번 문제를 냈는데 어느 정도로 제가 문제를 굉장히 신경을 썼냐면 지금까지 기출됐던 것들의 지문들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유량을 찾는 게 빨라요? 저량을 찾는 게 빨라요? 저량. 아까 제가 요 재고 자산 가치 인구 찾으라 했죠? 그럼 저량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서 몇 개가 저량인지. 이렇게 묶어놓은 것도 같이 갑니다. 쭉 나열하려다가 그냥 한꺼번에 묶어놨어요. 몇 개가 될까요? 이렇게 나열됐으면. 자, 따라서 재고. 기억에 재고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따라서 자산, 가치. 그런 단어가 있죠. 같이 묶었고, 그 다음에 미음번에 따라서 인구. 그럼 나머지에 대한 유량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출됐던 지문을 다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면은,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저량만 찾으면 몇 개가 된다? 3개가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저를 이제 믿고 가면, 이게 이제 경제학에서 따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교수들 모임에, 저도 이제 사이버대학 교수로 좀 있기 때문에 모임에 가면 이제 교수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출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건 다 기출에서 뜹니다. 어디서 뜬다? 이거 잘못 내면 이의시청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가시면은 동영상 들으신 분들도 유량 쪽으로 암기하는 게 나아요? 저량 쪽으로 암기하는 게 나아요? 저량 쪽으로 암기하나요? 아시겠죠? 그죠? 자, 따보세요. 재고, 자산, 가치, 인구. 부채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이걸 암기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야매부터 해요? 이론부터 가리켜요. 누가 야매부터 하는데 이름부터 하죠. 안 되니까 야매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다 얘기하잖아요. 뭐 손익계산도 다 얘기하는데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서 마치시게 되면 기출문제집을 다 사세요. 사셔서 유량, 저량을 다 풀어보세요. 그죠? 그럼 유량으로 가는 게 나아요? 저량으로 가는 게 나아요? 그럼 다 풀립니다. 아시겠죠? 그죠? 믿으세요?
믿고 나머지 거에 대한 뭐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같은 건 이해만 하시지 시험 문제는 출제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학문하러 오셨어요? 자격증 따러 오셨어요? 그럼 그냥 맞히면 돼.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히면 되는 거야. 그냥 40문제 맞히고 우리 합격하면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죠? 그냥 믿고 가세요. 가시고 밑에 수요함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이제 영향을 받는 게 양이고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독립변수여서 가격에 이유에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 설명했던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수요법칙이라는 단어가 있죠. 수요법칙은 간단하게 우리가 수요법칙은, 자, 여러분들이 가격이 하락하면 양을 더 늘리겠죠. 그러면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반비례죠. 그래서 우리가 반비례 관계고 음의 관계예요. 마이너스 관계. 그래서 가격에 대한 감소함수고, 그러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곡선이 우상향이에요, 우하향이에요? 우하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 넘기시면은, 자, 가격 효과가, 따라보세요. 소득 효과, 대체 효과. 기억나시죠, 그죠? 소득 효과는 두 재화가 나와요, 딱 하나의 재화가 나와요? 실질 소득이 변하고 대체 효과는 다른 두 재화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안 했던 거 위주. 그 밑에 보시면 참고에 수요법칙의 예외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세요.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 베블렌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베블렌 효과는 뭐냐면, 그냥 들으세요, 편안하게. 베블렌 효과는 과시성 소비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수요를 하려고 할까요? 수요를 줄일까요? 반대로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거는 자, 어떻습니까? 따라서 과시성 소비. 과시성 소비. 그래서 이제 한 11월 달에 안 추운데 막 여성 동창회에 어떤 갑순이가 막 미크 코트를 막 입고 나왔어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막 흔들어요. 그 미크 코트는 싸요, 비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막 부러우면 사죠. 그럼 다음에는 그냥입니까? 다 흔듭니까? 다 흔들죠. 그럼 미크 코트는 비싸더라도 그냥입니까? 사람들이 막 삽니까? 무슨성 소비? 과시성 소비예요. 그럼 수요 법칙이에요, 예외예요? 예외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과시하려면 배고파야 과시예요, 배가 불러야 과시예요? 따라서 배부르는 효과. 배부르는 효과. 마스크를 빼야 되는데, 그죠? 자, 무슨 효과? 가시성이야, 가시성. 그죠? 가격이 올라도 사람들이 산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요 법칙입니까? 수요 법칙의 예외입니까? 밑에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기펜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기펜제도 이제 예외인데, 기펜제는 여러분들이 열등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감자로 만든 빵 같은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왜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그런 얘기 하죠. 빈대떡은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빈대떡이 어떻습니까? 빈대떡이 가격이 싸면은 잘 안 살려 그래요. 근데 종로 빈대떡 가면 그냥입니까? 가격이 비쌉니까? 비싸도 사 먹죠. 그래요? 이것도 그냥이다. 기펜저도 수요법칙의 예외다. 예외로 그래요. 가격이 하락하면 아예 안 사고, 어떻습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오히려 수요를 감소시키죠. 그래서 열등제 중에서 이제 기펜제다 그러는데, 거의 시험 문제는 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참고만 하시고, 밑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여기다 별표를 3개 쳐놓으셨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그럼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뭐의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가격이냐, 가격 이외냐가 중요했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수요량의 변화는 그냥 있어요, 양이 붙었어요. 그럼 뭐의 변화죠? 가격이죠. 근데 수요 변화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가격 이외죠. 그래서 요거 됐다 잘 나와요. 그래서 오른쪽 문제를 예전에 풀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을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는 자체는 그냥 있어요, 양이 붙었어요. 붙었죠. 양이 붙었습니다. 양의 변화. 그러면 다른 조건은 일정해요.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합니다. 일정하고, 자, 이제 곡선을 그려보죠. 그럼 아까 수요 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우향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있고 양이 있으면은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죠, 그죠? 그래서 가격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다? 가격. 그래서 이거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예요. 가격 변화. 그래서 아파트다. 그럼 아파트의 가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원 뺄게요. 만약에 200원이다. 이 분필이. 그러면 두 개를 사겠다. 300원이면 양을 한 개로 사겠죠. 100원이다. 그럼 양을 더 늘리겠죠. 그죠? 그럼 여러 점들을 연결시킨 곡선이 무슨 곡선이다? 수요 곡선이에요. 그럼 수요 곡선은 우상향, 우하향.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겠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수요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양이 안 붙었어요? 안 붙었죠. 그럼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그럼 해당 부동산이 가격 이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바뀌어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러면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자, 우리가 가격은 일정해요. 가격은 일정한 상태에서 다른 게 바뀌겠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자, 1, 2, 3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 강의를 해볼게요.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자, 만약에 금리가 인하했어요. 그럼 금리 인하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이외죠. 맞습니까? 그럼 곡선상의 점이동이에요? 곡선 자체가 이동했어요? 자체가 이동했죠. 그럼 우리가 수요 감소다, 수요 증가다? 증가요. 근데 이거 다음 주 제가 이제 특강 때도 하고 이제 기출문제가 있는데, 자, 이건 따라보세요. 우상향 이동. 그러니까 우측으로 곡선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따라보세요. 우상향 이동. 왜냐하면, 자, 지금 책에는 이 저자분이 그냥 우측으로 해놨거든요. 그죠? 근데 자, 보세요. 이거는 그냥입니까? 우하향하는 형태 모양입니까? 모양이죠. 지금 보고 계세요?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지금 두 개에서 세 개로 종속 변수가 움직인 건 똑같은데 그 원인이 같아요? 달라요? 얘 뭐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렇게 움직인 거죠. 그런가요? 자, 그래서 따라서 수요량, 점의 이동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되었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곡선상의 점의 이동입니까? 점의 이동에서 곡선상 자체에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근데 이건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그럼 곡선이 그냥요 이동을 해요. 이동을 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 거죠. 그죠? 그럼 따라서 우상향 이동. 쟤랑 편이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특강을 할 때 요 분명히 기출에 나와요. 우상향 이동했다고 그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얘는 곡선이 움직였어요. 그냥 곡선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죠. 따라서 양, 점의 이동, 점의 이동했으니까 가격 변하죠. 그런가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어요. 이 곡선이 움직였어요. 움직였죠.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죠. 그럼 증가는 따라서 우상향 이동.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금리가 인상을 합니다. 그러면 수요를 늘리겠어요? 수요를 감소시키겠어요? 감소시키죠. 그럼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이죠. 그래서 따라서 좌하향 이동. 좌측으로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책에는 우측 좌측만 나와 있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얻었죠? 좀 편법을 써서 기분이 좋으면은 좌측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우측이에요. 우측. 기분이 나쁘면 좌측이었죠.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거는 어디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오른쪽 85페이지 가시면 밑에 동그라미 1번이 있어요. 85페이지. 인구수의 변화라는 게 있나요? 자, 인구가 늘어나면 수요가 안 늘어나요? 늘어나요. 늘어나죠.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넘겨보세요. 소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뭐의 변화가? 그래서 정상제와 열등제를 얘네들이 물어봐요. 그죠? 그래서, 자,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자, 소득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 소득이 높아지면은 수요량을 늘리는 게 있고 수요량을 줄이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가지가 잘 나와요. 그래서 수요량을 줄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등제하고 열등제 중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은 제어예요?
우등제가 좋죠. 맞습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 열등반하고 우등반 있었죠. 여러분들 무슨 반이셨어요? 처음엔 다 우등반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저 열등반이라는데 우등제가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차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중고차라고 본다면 소득이 높아지면 중고차 뽑아요? 새차 뽑아요? 새차 뽑죠. 그러니까 새차 뽑는 게 정상적이죠. 그 다음에 정상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됐다 잘 나와요. 자, 그러면은 손 들어보세요. 자, 정상제는 그냥입니까? 여기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이고 열등제는요? 반대로 움직이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셔요? 손 들어봐요. 정상제는 그냥이야. 소득과 수요가 같이 움직여. 그럼 같이 움직이면 무슨 제? 정상제. 반대로 움직이면 열등제라는 거를 꼭 가져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 밑에 가시면 3번에 대체제 가격 변화에다가 별표를 3개 쳤죠. 100%씩 나옵니다. 100%. 대체제 가격과 보완제 가격은 100%라고 제가 말을 해도 안 아까워요. 그죠?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밑에 파란 색깔에 지금 대체제, 보완제라는 단어가 있죠. 대체제는 해당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다른 재화. 그래서 다른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체제 가격에 보시면은 기역, 니은, 디귿에 아파트 대체제 가격이 상승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나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의 대체제를 따보세요. 빌라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대체제가 빌라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그럼 빌라 사시겠어요? 빌라 수요를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런가요? 그럼 빌라 수요를 줄이고 아파트, 나의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거죠. 그럼 아파트의 가격 때문에 그래요? 빌라 가격 때문에 그래요? 이거 무슨 제 가격이죠? 대체제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대체제 가격, 손 들어보세요. 대체제 가격과 나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이죠. 맞아요? 자, 다시 손 들어보세요. 대체제 가격과 나는 그냥이야? 같이 움직여. 그럼 대체제 가격이 비싸면 살 거야? 안 살 거야? 안 사고 내 아파트를 늘린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가고, 그럼 아파트에 대한 만약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나중에 아파트의 가격도 된다? 올라가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수요가 증가하면 아파트에 대한 가격도 그냥입니까? 상승을 합니까? 상승을 해서 한번 더 물어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따라서 보완제. 밑에 보완제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제는 대신할 수 있는 제하고 보완제는 함께 있을 때 효용이 커지죠. 커피와 설탕을 얘기를 해요. 그럼 밑에 디귿번에 아파트 보완제 가격 상승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자, 보완제를 커피라고 보고요. 그럼 커피의 가격이 오르면 커피 수요를 줄이죠. 그럼 커피 수요만 줄어들어요? 설탕 수요도 줄어들어요. 설탕 수요도 줄어들죠. 설탕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같이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보완제 가격과 나는 그냥입니까? 반대로 움직입니까? 반대로. 손 들어보세요. 보완제 가격과 나는 그냥이야? 반대야.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내 아파트 수요도 어떻게 한다? 감소하는 거죠. 반대로 간다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 설탕 수요가 줄게 되면은 나중에 이 설탕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락하겠죠, 그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대체제 가격과 나는 그냥이요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 보완제 가격은 반대 방향인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밑에 5번에 또 별표. 가격 상승 예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 가격이 상승했어요. 근데 그냥요 이걸 예상했어요. 그럼 아직 상승했어요? 상승한 게 아니에요. 아니고 미리 사둬야 되겠죠. 그럼 수요를 증가시키니까 수요의 변화 가격 이외가 되겠죠. 그런가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까지가 이제 거의 시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수요자의 선호도. 만약에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대체 투자 대상의 장기적 수익률의 추세. 그럼 대체 투자 대상에 대한 주식시장의 장기적 수익률이 상승 추세면 상대적으로 부동산 투자 수요는 감소하겠죠. 반대니까.
금리는 높아야 돼요? 금리가 낮아야 돼요? 규제가 완화돼야 됐죠? 경기에 대한 그 전망이 또 좋아야 되고, 조세 부담이 좀 적어야 되고, 주택금융으로서 돈을 많이 빌릴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예제 문제 하나가 있죠. 자, 저번에 풀었었는데 들어갈게요. 수요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수요 변화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 하나밖에 없죠. 그럼 따보자. 아파트 가격.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에 대한 걸 물어봤으니까 수요량이 변화해서는 아파트 가격을 찾으면 그게 정답이 돼요. 그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안 되면 답을 보시든가. 3번이 정답인가요? 찾았습니까? 그 수요량의 변화를 먼저 찾는 게 빨라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다? 3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6번에 가시면은 다시 한번 이제 갈게요. 자, 지금 그냥 수요예요? 부동산 수요예요? 그럼 여러분이 갖고 계신 볼펜보다 부동산은 저가예요? 고가예요?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데 오래 걸리죠? 그다음에 볼펜보다는 일반 제야보다 구매 절차가 복잡하죠.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또 선택하고 용도가 다양하니까.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볼펜을 경매 공매한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부동산에서만 얘기한다 이렇게 넘기고, 그 다음에 수요 활동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그 보통 젊은 층은 아파트를 선호하지만 어르신네들은 단독주택을 선호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고, 뭐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탄력성이 나오니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우리가 부동산은 고가, 내구성, 개별성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 수요 변화가 적죠. 그럼 굉장히 반응을 적게 해요. 그럼 가격에 대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 그렇게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 밑에 양가로 7번 안 했죠? 안 한 거 위주로 좀 가져갈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간다면, 자, 이게 제일 지금 어려운 게, 따라서 대체재 보완재. 이게 어려워요. 대체재는 그냥요, 대신할 수 있는 재화예요. 손 들어보세요. 그럼 대체재가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안 사고 내 걸 많이 사는 거죠. 그럼 대체재 가격과 나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이고, 보완재 가격과 나는 그냥요, 반대예요. 반대다. 이렇게만 좀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자, 88페이지로 가시면은, 안에서 88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거기 보시면은 7번에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이건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3, 4월 달에 이제 하는데,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갑과 을과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건 이거예요. 그냥 개별 수요를 합치면 시장 전체에 대한 수요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가. 그래서 개별 수요가 이제 갑돌이하고 을돌이가 있고 시장이 있다면, 자, 그래프를 안 그리면 참 쉬워요. 만약에 이 칠판 주개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양을 더 늘립니까? 늘리죠. 그렇죠. 그래프를 안 그리면 더 쉽거든요. 그죠? 얘는 2개 늘렸어요. 얘는 3개 늘렸어요. 합치면 몇 개입니까? 어려워서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럼 5개 늘어났죠. 맞습니까? 그럼 가격을 합친 거예요? 양을 합친 거예요? 양을 합친 거지 가격을 합친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래프를 그리면 상당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그냥요, 양을 합쳤어요. 가격을 합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가 가격하고 양이 있다.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은, 자, 이걸 합쳤어요. 근데 가격을 합친 거예요? 수량을 합친 거예요? 수량을 합친 거지 가격을 합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탄력성을 배우셔서 얘가 좀 비탄력적이고 얘가 좀 완만하고 더 완만해요. 탄력성은 따라서 자극에 대한 반응.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자,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쉬어 오셔가지고 좀 분위기 안 좋은데, 제가 이게 강의하는 자극은 틀립니까? 강의하는 자극은 같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같죠? 개인적인 반응은 같다는 거예요. 좀 웃으세요. 다시 갈게요. 자극은 같은데 반응이 달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서 지금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동일한 수준에서 양의 변화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다시 할게요. 그냥이야 자극은 같아.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자극이 시장 상황에서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 만약에 시장 상황에서 얘가 1,5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는 거는 갑돌이만 그럽니까? 을돌이도 그렇습니까? 받아들이는 자금 같은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자금 같은데 뭐가 다르다고요? 반응이 다른 거죠. 그럼 얘는 2개 사고 얘는 3개 샀으니까 얘가 5개 샀지. 그럼 그냥이야 더 반응을 했어. 그럼 비탄력, 탄력. 가파르다, 완만하다? 완만해지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가격을 합친 거예요, 양을 합친 거예요. 그럼 따라서 수평적 합계. 수직적 합계가 아니죠. 그죠? 수평적 합계. 수평적 합계라 그래요. 자,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자, 개별 수요라는 거는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수요예요. 이게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따라서 수평적으로 합쳤다. 수직으로 합쳤어요, 수평으로 합쳤어요. 양을 합친 거죠. 양. 그죠? 그래서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한 것은 각각의 그 가격 수준에서 개별 수요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의 수량을 합한 거죠. 그럼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곡선보다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양의 변화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비탄력적이다, 더 탄력적이다. 그러면 곡선이 시장이 개별보다 더 기울기가 가파르겠어요, 완만하겠어요? 완만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수요의 개념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 가지 수요의 개념에서 자, 실질적 수요는 살 의사만 있어요, 구매력, 능력도 있어요. 유효 수요죠. 근데 잠재 수요는 살 의사는데 능력이 없어서 예비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보는 쪽과 오른쪽에 파생적 수요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묶어보세요. 묶어보세요.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출제가 자주 되는 건 아닌데 보는 쪽 수요와 파생적 수요를 이제 우리가 조금 심화학습을 합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보는 쪽과 파생적 들어갑니다. 자, 보는 쪽과 파생적. 자, 지금 우리가 그 보성 쪽과 파생적에 대한 수요를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보는 쪽 수요. 그 다음에 파생적 수요입니다. 파생적 수요. 자, 그럼 보는 쪽은 직접 자기가 원했기 때문에 직접 수요라고 그래요. 직접 수요. 그 다음에 얘는 간접 수요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빵집 가서 밀가루 사세요? 빵을 사세요? 자, 따라서 본래 원해서 산 거죠. 빵을 산 거예요. 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 수요를 하는 거고, 이건 생산자가 수요를 하는 거죠. 그럼 빵집 아저씨는 그냥입니까? 이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밀가루를 사야 됩니까? 그럼 밀가루를 직접 원해서 사신 겁니까? 빵을 생산하기 위해서 샀습니까? 파생적인 수요가 돼버린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토지예요? 주택을 원하세요? 그럼 건설회사가 택지를 사서 주택을 생산해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가볼게요. 지금 보는 쪽 수요라는 게 있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까 밀가루 샀어요? 빵을 샀어요? 빨리 본래 원해서 인간이 소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 산 거죠. 지금 보고 계시죠? 빵에 대한 수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보는 쪽 수요라는 거예요. 근데 빵집 아저씨는 빵을 샀어요? 밀가루를 샀어요? 뭐를 생산하기 위해서? 파생적은 보는 쪽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따라서 보는 쪽 수요에 의해서 파생적 수요가 간접 수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밀가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죠. 그럼 밀에 대한 수요는 빵에 대한 수요에 파생된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로 택지 수요가 또 증가하면 택지 수요를 또 파생시킨다.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자 보세요. 이 토지를 건설회사가 샀다라는 거는 그냥요 주택을 생산하기 위해 샀어요. 그럼 직접 수요예요, 간접 수요예요? 간접 수요죠. 그런가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간접 수요인데, 자 어떻습니까? 이 토지를, 자 우리가 토지는 생산재이기만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그럼 만들 때는 생산재로 사용하지만 자기가 살 땐 소비재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럼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보통 간접 수요에 대한 게 일반적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번에 돈이 생겨서 내가 새로 주택을 사면 교체예요, 신규예요? 신규고, 내가 낡은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처분하고자 한다면 교체를 한 거죠. 단독은 혼자서 수요하는 거고, 지분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수요하는 거고, 자가는 내가 소유할 목적으로 자기가 이용하는 거고, 차가라는 건 내가 빌릴 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수요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이용 의사 없이 그냥 투기적으로 사재기를 하는 게 가수요고, 실수요는 내가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내가 부동산에 이용 의사가 있으면 가수예요, 실수예요. 실수요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동급가입니다. 똑같습니다. 공급은 사는 쪽이에요, 파는 쪽이에요. 자, 칠판 주개를 만 개 생산해요. 많게 해요, 많이 만들어요, 기간에 따라 틀려요. 그럼 유량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칠판 주개 살려면은 판매한 게 중요합니까? 판매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까? 공급하고자 하는 의도된 게 중요하죠. 사후적이다, 사전적이다. 그 다음에 유효 공급으로 누구든지 우리가 판매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아까 유량 저량은 제가 했었고, 아까 신규는 그냥이에요, 유량이에요. 재고는 저량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 다 있다. 신규와 재고 시장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공급 함수는 공급량이 종속이고 영향을 주는 게 독립변수여서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요. 자, 공급 법칙은 어떻게 돼요? 밑에 보시면 가격과 양이 비례관계죠. 그래서 따라서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되겠죠. 곡선상의 점유이동이고요. 이해 가셨죠? 그럼 어디가 중요하냐면 밑에 양가로 4번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다시 3개.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랑 요거까지 마친 다음에 이제 가장 난이도가 높은 2번 문제를 풀 텐데요.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수요예요, 공급이에요? 공급이죠.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페이지 지금 여러분들 90페이지는 보고 계십니까? 들어갈게요. 자, 얘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공급 곡선 다르면서 자, 들어갑니다. 공급량이 변합니다. 자, 그럼 양이 붙었으면 그냥요 가격이에요. 가격이죠. 양이 안 붙으면 가격 이외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져갑니다. 자, 그럼 얘는 가격과 양이에요. 자, 공급 곡선은 아까 우상향, 우하향,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요거는 해당 부동산의 그냥이요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 때문에 그렇죠. 가격 변화는. 근데 공급의 변화는 달라요. 공급의 변화는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입니까? 가격 이외예요. 똑같습니다, 저랑. 그럼 우리가 가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바뀌겠죠.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 이 분필이 200원이다. 원을 뺄게요. 두 개를 생산하겠다. 300원이었을 때는 양을 3개로 늘리겠다. 100원이었을 때는 양을 줄이겠다. 자, 그럼 무수한 점들을 연결한 곡선, 이 곡선이 공급 곡선이죠. 그럼 생긴 모양이 그냥입니까? 우상향입니까?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상향. 그러면 미리 보여드리겠지만, 자, 따보세요. 공급량, 점의 이동. 그러면 두 개에서 세 개로 종속변수가 바뀌어서 지금 어떻게 됐죠? 여기를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는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에요. 점의 이동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공급의 변화는 양이 붙었어요, 양이 안 붙었어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다, 가격 이외다. 가격 이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격이 200원이라는 게 일정해요. 일정한 상태에서 우리가 공급곡선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1, 2, 3로 갑니다. 그러면 금리를 똑같이 움직여요. 자, 그럼 금리가 인하를 하면 기분이 좋죠. 공급 감소입니까? 공급 증가입니까? 공급 증가.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했죠. 그럼 자, 이거는 자, 따보세요. 우하향 이동. 우측으로 곡선이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다시 따라보세요. 우하향 이동. 그러니까 다시 분위기 안 좋아서 아까 얘는 우상향으로 이동한다는 겁니까? 생긴 모양입니까? 모양이지 이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우하향 이동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 우하향이 안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갈게요. 만약에 금리가 인상을 해요. 그 금리가 인상을 하면 그냥입니까? 공급을 감소시킵니까? 감소시키죠.
그럼 공급을 감소시키니까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이죠. 따라서 좌상향 이동. 좌측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가요? 좌상향 이동.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공급 변화 요인으로 이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자, 처음 하신 분들 위해서 따라서 공급량. 자, 이건 그냥요 점의 이동이에요. 자, 이건 양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그 점의 이동이에요. 이건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꼭 잡으셔야 됩니다. 얘도 나중에 기출문제를 볼 때 얘를 찾는 게 나아요, 공급량을 찾는 게 나아요? 그럼 주택가격이면 주택가격 찾는 게 낫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공급변화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밑에 가시면 생산요소 가격이라는 게 있죠. 별표 3개.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요소 가격? 생산요소 가격. 여기서 시험 문제가 다 튀어나와요. 그 생산요소 가격이 이 생산비를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들어볼게요. 생산요소 가격. 자, 이건 전체가 생산비를 얘기합니다. 생산비를 얘기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생산 요소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따라서 생산의 3요소. 토지, 노동, 자본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이 토지를 사야 돼요, 건설회사가. 그죠? 그럼 이게 그냥입니까? 이 생산 요소의 가격입니까? 그러면 주택을 건설하려면 주택 건설용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게 좋아요? 얘는 하락하는 게 좋아요? 하락하는 게 제 생산비를 갖다가 줄이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노동자의 임금도 많아야 돼요? 임금이 좀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지 공급자가 좀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자본은 타인 자본. 타인 자본을 빌리면 그냥요 이자가 나가요. 금리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게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가 들어갈 수 있죠. 건축 원자재. 그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게 낫다, 하락하는 게 낫다? 하락하는 게 낫죠. 이 생산 요소의 가격은 생산비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지금 보고 계셔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갈게. 지금 91페이지 밑에 1번 보고 있습니까?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에 파란 색깔 쳐 있는 게 있죠. 여기서 왕창 다 나와. 그러면 택지 비용, 매입 비용이 어떻게 높아야 돼, 낮아야 돼? 건축 자재 가격이 낮아야 되고, 건설 노동자 임금도 낮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죠? 그 다음 밑에 이번에 건축 기술이 어떻게 돼요? 퇴보돼야 돼요? 향상이 돼야 돼요? 향상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그래 증가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 건축 규제가 강화돼야 돼요? 좀 완화돼야 돼요? 금리가 낮아야 되죠. 용도 전의 규제를 좀 완화시켜야 되고, 경기 전망이 좀 호황 전망을 가야 공급을 더 늘릴 수 있고, 기업이 목표가 좀 상향 조정돼야지만 판매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오늘 난이도가 가장 높은 게 지금 2번 문제예요. 2번 문제에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데, 자, 일단은 도와드립니다. 프린트 2번 가볼게요. 자, 아파트 시장에 수요 곡선이 어디로 이동했죠? 좌측 이동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그래프 보세요. 그럼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거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예요? 그럼 가격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도와드려 볼게요. 거기 보시면 박스에 여러분들 아파트 가격 하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지우세요.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실 때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거는 그냥입니까? 이건 점에 이동했습니까? 점에 이동하는 것이 곡선이 좌측 이동하는 게 아니죠. 대답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 하락은 아니겠네요. 얘기 좀 해봐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면 잘 넣어보세요. 카메라로.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은 수요 곡선을 움직인 건가요? 누굴 움직인 거죠? 공급 곡선을 움직인 거죠. 그런가요? 그럼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건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죠. 그러면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한 게 아니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뭐하고 뭐는 아니에요.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과 아파트 가격 하락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중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걸 골라내셔야죠. 그럼 골라내서 보세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천천히.
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다시 들어볼게요. 실질 소득 증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우측이죠. 강의 참여하세요. 좌측이야, 우측이야? 좌측이 아니겠네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건 넘어가겠네요. 자, 갈게요. 사회적 인구 감소라는 단어가 있나요? 인구가 감소했어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드니까 좌측 이동이 되겠죠. 이거 들어가나요?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선호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 선호도가 증가하면 내가 아파트가 더 늘어나죠. 근데 아파트 선호도가 감소했으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니까 좌측이 되겠죠. 여기까지 가시겠습니까? 근데 따보세요. 대체재 가격 하락. 자, 칠판 보세요. 아까 대체재 가격과 나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같이 움직여요. 그런가요? 그럼 대체재 가격에다가 빌라라고 적으세요. 대체재 가격에다 뭐라고 적으라고? 빌라. 시킨 대로 하세요. 빌라라고 적었어요? 그럼 빌라의 가격이 떨어지면 빌라 수요는 어떻게 되죠? 늘어나요. 대답 좀 해봐요. 그죠? 왜 대답이 없는 거지? 마스크에서 그런가? 빌라 가격이 하락했어요? 빌라 수요가 늘어나요? 어떻게, 빌라 수요 어떻게 되죠? 늘어나죠? 근데 아파트 수요는요? 줄어드는 거죠. 대체재 가격과 나는 같이 움직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따라 대체재 가격과 해당 수요는 같이 움직인다. 그럼 대체재 가격이 오르면 내게 늘어나는 거고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내게 감소하는 거죠. 분위기 앉아서 다시 가는 거죠. 대체재 빌라라고 적어 놓으셨어요? 그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 빌라 수요가 어떻게 되고 늘어나고 내 아파트 수요는 감소한다. 아시겠죠? 여기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대체재 가격과 나는 그냥이다 같이 움직인다. 그럼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내 아파트 수요도 감소한다는 거죠. 좌측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괜히 문제를 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좌측 이동하는 거죠. 이 대체재가 가장 어려워요.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대출금리 하락은 아시겠죠?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가장 유력합니다. 별표 3개짜리. 그죠? 다시 갈게. 자, 수요 곡선은 어디로 움직이죠? 좌측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자, 어떤 거나 어떤 거는 안 돼요. 얘기해 보세요. 아파트 가격 하락은 그냥이야? 점의 이동이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이라는 거는 공급을 우측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럼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고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실제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 안에 열등제 정상제가 없거든요.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좌측이에요, 우측이에요? 자, 사회적 인구가 감소하면 이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선호도 감소하면 자, 따라서 대체재 가격. 대체재 가격과 나는 어떻게 된다? 같이 움직이는 거죠. 빌라 가격이 하락하면 그냥입니까? 빌라 수요를 늘립니까? 그럼 내 아파트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대체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 수요가 감소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측이다, 좌측이다? 좌측으로 가는 거고. 그런가요? 담보대출 금리 하락하는 것은 우측으로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좌측으로 움직이는 수요 곡선 3가지를 대보세요. 뭐하고 뭐하고? 사회적 인구 감소, 아파트 선호도 감소, 대체주택 가격 하락이라는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죠? 그래서 요게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가격만 있어요? 가격 이외에도 있어. 요걸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좀만 쉬세요.